조아 선생님, 57세에 퇴직을 한 가장입니다. 퇴직을 했지만 앞으로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요즘 가상화폐 같은 것들이 잘 된다는데 지식이 없어 덜컥 시작하기에 겁이 납니다. 다시 일자리를 찾아 노동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라도 투자, 재테크 공부를 하는 게 맞는지 고민입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을 지키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보유 자산을 통해 수익 창출하는 게 중요한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노인이 되면 한국에 제일 힘든 것이 노인 빈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돈 없이 빈곤하게 살면 그거밖에 불행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젊었을 때 노력을 하면서 보험도 넣고 연금도 넣어서 나이가 들면 충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보장을 받습니다. 그게 복지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참 부족해요.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게 연금 같은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인플레이가 심한 나라에서는 연금을 넣어놓으면 자꾸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이래서 그것도 좀 문제는 있죠. 그래도 어찌하든지 간에 연금을, 우리 노인이 돼서 내가 살아보니까 월 한 400 내지 한 500만 원 정도 돈이 창출이 되면 좀 넉넉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보다 못해서 최소한 200~300원 한 달에 벌어야 부부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300만 원 정도를 만들어지면 어디 여행을 한다든지 뭐 새로운 취미생활 하는 건 좀 어려워요. 식생활하고 그냥 취미생활 조금 하고 나는 것 정도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 골프를 한다든지, 요새 낚시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요. 등산이라든지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든다고 해요. 그 준비를 젊었을 시절부터 해야 되는데, 그 젊었을 시절을 하게끔 해주는 그 나라가 바로 복지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아파트 같은 걸 만일 내 이름 앞으로 되어 있으면 그걸 국가에다 이어서 달달이 돈을 받도록 하는 방법도 있죠. 어찌하든 간에 수입을 안정되게 창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무슨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심한 게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란 과연 무엇이냐 이러면 그 발언이 이런 겁니다. 그게 화폐화의 전쟁이라는 것인데, 국가라는 나라가, 특히 미국 같은 나라가 가지고 있는 권력 중에 제일 큰 것이 발권력입니다. 돈을 발행해내는 권한입니다. 그러면 돈이 좀 부족하면 막 찍어내면 되거든요. 국가에서 우리가 볼 때는 사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만은, 그래서 그에 대한 불만이 생겨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스스로의 화폐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상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현존 화폐와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라는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돈이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코인을 만들어가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이렇게 유통을 시키면 그 국가적인 혼란이 돼서 굉장히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림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코인을 국가에서 약간 허락을 해주느냐면, 그게 물밀듯이 일어나가지고 한마디로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 가득 차 있어서 그걸 내버려 놔두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국가에서 그걸 관리하는 차원에서 일종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그게 국가에서 가상화폐를 허락해준다, 그런 건 아니에요. 허락해준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나라가 싱가포르라든지, 화폐를 전혀 통용하지 못하는 저개발 국가, 이런 데서는 가상화폐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쓰는 나라가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서도 음성적으로 많이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트코인 하면 그게 미국에서 만든 건데 누가 만든 주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통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발행한 주체가 있으면 국가에서 압력을 가할 수가 있을 텐데, 발행한 주체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채굴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꾸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 조금 있는 걸 가지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10중 8구는 망합니다. 만일 가상화폐를 하고 싶으면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자본력이 좋아야 됩니다. 최소한 몇십억은 있어야 돼요. 몇십억 있을 바에 나이 들어서 그 돈과 쓰지 그 돈 벌이를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굉장히 가상화폐를 배우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유통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걸 알아야 하는데 그건 사실은 다 알기가 굉장히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 같으면 뭐 가상화폐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건 얼마든지 말리지는 않습니다만은 57세가 된 가장이 가상화폐를 한다는 건 난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면 망합니다. 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은 좀 버릇처럼 누가 투자를 하라면 잘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 직업은 보험업을 했어요. 자기가 보험업을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많은 것 아닙니까? 보험 좀 여어달라 억지로 여어주면 그 사람이 가상화폐를 좀 사달라 했어요. 그래야 몇백만 원을 샀는데 사놓고 난데 처박아 놨어요. 그게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그게 뭐 한 1,000만 원, 한 몇백만 원을 샀어요. 그런데 그게 6, 7년 동안 묶여 있다가 갑자기 폭발을 하면서 그게 몇천만 원이 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돈을 벌었어. 그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상화폐 한다고 막 들어 전부 다 까먹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를 한다 하면 주로 한다는 것이 주식 투자거든요. 그럼 주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지금 우량주를 사놓으면 괜찮아, 그건 막 헛소리입니다. 왜? 지금 우량주 중에요, 제일 큰 우량주가 그 한마디로 삼성증권, 반도체 이런 거예요. 그거 지금 어찌 됐습니까? 반도체 경기가 나빠지니까 그게 빠지기 시작해서 엉망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배터리, 한국의 배터리가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축전지 기술. 이런 게 굉장히 들불처럼 일어났는데 그게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 속에 한국의 정치권하고 맞질 않아서 전부 다 뭐 반토막이 나더니 터져버렸습니다. 겨우 지금 유지하고 있는 현대차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만일 하고 싶으면 주식에 대한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 내가 좀 돈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걸 뭘 해야 좋을지 고민입니다 하거든. 첫째, 그 돈을 잘 쓰지 마십시오. 잘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자업을 하십시오. 그렇다 해서 노동일 하라는, 나이든 노동이라면 큰일 납니다. 다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도 해가면서 작게 사십시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다른 사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외국 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걸 흉내 내려면 안 되거든요. 역경은 무슨 말이냐면 제일 첫째가 자기 자신을 알아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제 자신부터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실은 주역학자로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재벌도 만나고 굉장히 부자도 만나고 정치인도 만나고 그리고 뭐 사회 저명인사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그 이야기를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좀 전달해주고 강의도 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백억의 재산 중에 난 일부 눈곱 깃털 하나밖에 안 되는 시간당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받고 강의해주고 오면서 속으로 일합니다. 참 내가 그 사람들하고 내가 비교해보면 내가 한없이 작아져요. 내한테는 선생님 하지만은 내를 볼 때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내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나이 들어서 아파트에 경비밖에 못하고 한다면 그걸 만족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걸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나는 조그만한데 크게 생각하면 그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불행을 자처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알자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경제력, 내가 갖고 있는 집, 주변 환경, 자식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꾸미면서 조화롭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학문이 주역입니다. 그 주역의 가르침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것은 그게 화를 자초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물건은 꼭 화를 자초하는 법이다. 그 돈에는 악마가 항상 따라다닌다. 이러거든요. 그 돈 옆에 있는 악마가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욕심입니다. 적당하게 버렸을 때 내 분수를 알고 후퇴하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조금 더 하다가 몽땅 다 망합니다. 참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일입니다. 난 도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요. 산에 가서 명산을 찾아서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하고 학문도 공부하고 경전을 읽기 위해서 막 이렇게 좋은 산에 가서 그 한마디 주역의 작회전을 갖다가 막 첨독하다시 막 떠들고 읽기도 시작 약간 미친놈처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뒤에 나이가 들어보니 다 그게 허사였어요.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너를 알아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한국 1인자도 만나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충고도 해봤고 예언도 해주고 이랬습니다. 그거 다 허사입니다. 그렇다 해서 내가 한마디로 최고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의 최고 부자하고도 이야기를 해봤어. 밥도 먹어봤고, 같이 술도 마셔봤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도 가르쳐 줘 봤는데, 끝나고 나면 나로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건요. 절대로 자기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의 그릇대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이분 이야기가 57세에 퇴직한 가장입니다. 아마 통장 속에 많이 있으면 한 1, 2억 있을 거예요. 그 통장을 들여다보고 쓰기 시작하니까 자꾸 줄어들어.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위축이 돼요. 내가 이런 걸 봤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서 어느 자동차에서 지금 자동차를 만드는 굴지의 회사에 노조위원장을 했어요. 그래가 퇴직을 했다고. 돈을 많이 벌었던 소문이 있는데 일산에 살았습니다. 일산에. 그런데 부부하고 딸하고 이렇게 사는데 부인하고 날마다 싸워. 부인은 조금 좀 화려하게 살고 싶고 남편이라는 사람은 꽉 쪼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 그런데 우리는 9,000원짜리 게장인가 이런 걸 먹었는데 그 부인은 12,000원짜리를 먹고 싶어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키니까 그 남자가 막 되게 뭐라 하는 거예요. 3,000원짜리 더 비싼 게 시켰다고. 그러니까 막 마누라가 자존심도 상하는지 막 인상을 팍 써. 내한테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 결국 우리하고 똑같은 걸 먹었다고. 그러고 다 먹고 났는데 끝나기도 전에 부인이라는 사람은 핸드백 들고 나가버렸어. 그럼 내가 그 친구한테 되게 뭐라 했어. 자네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남자 한다는 말이 우리 버리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많이 쓰려 한다는 거예요. 이제 퇴직해서 아무것도 안 버리지. 그래도 이 사람아 부인을 좀 위하면 살아야 될 것 아닌가 이랬어. 그런데 그 애가 몸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건 알았어. 그러고 나는데 한 6개월 있다가 죽어버리더라고. 이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에 살았는데 각방 살았어, 각방. 그러니까 부인이라는 사람이 남편 혼자 있던 방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짐을 치워야 되는데, 내를 불러서 갔어. 선생님, 내가 우리 남편 방에 다 들어가면 무서워서 못 들어가 있는데, 선생님, 가서 우리 남편 옷하고 이런 걸 좀 이렇게 보따리 좀 싸달라는 거예요. 그래, 들어갔어. 들어가 보니까 옛날에 아주 오래된 그 농이 있더라고. 그 농을 촥 여니까 안에 옷이 걸려 있어. 옷을 다 싸가지고 보따리 싸고 밑에 이제 서랍이 2개 있더라. 서랍. 그 서랍을 촥 여니까 안에 10,000원짜리가 그때는 50,000원짜리가 없었습니다. 10,000원짜리가 가득 있어. 난 놀라서 닫아버렸어. 밑에 그걸 또 가득 들었어. 그 사람 돈 아끼다가 그 돈 쓰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돈 다 챙겨가지고 그 어머니하고 딸하고 갈랐었다고.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우리란 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난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가 내가 죽을 때는 내 집에서 죽고 내가 초상을 칠 수 있는 장례비만 통장 속에 넣고 죽을 것이다. 그 외에는 다 쓸 것이다 했죠. 그게 이 57세에 대한 가장한테 대한 해답입니다.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가상화폐, 주식, 그거 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건 하는 것은요, 그건 가상화폐를 어떻게 한다는 책을 아무리 읽어도 그 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주식을 어떻게 하면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그거 알 수가 없어. 그걸 알면 다 하지. 그러니까 제일 첫째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말년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정말 어려우면 주변의 현자를 찾으십시오. 본인의 스승이라든지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면 그 사람이 자기의 그 경험을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남은 말년의 시간을 잘 청량해 가면서 고생 없이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